장 건강은 최근 몇 년간 건강과 웰빙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화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심지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계 문제를 간과하기 쉽지만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면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정에 쫓겨 즉각적인 포만감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음식들은 종종 많은 양의 설탕, 포화지방 및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을 통해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효식품인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을 섭취함으로써 유산균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과학자들은 이미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운동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면 장이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장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요가 같은 스트레칭 운동은 복부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이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다. 잠이 부족할 경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은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명상, 독서 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장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 큰 미랄이 된다. 당신의 장은 당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니 늘 최선을 다해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장 건강을 챙겨보자. 두 번째 이야기, 요즘 들어 트렌드가 되는 홈트레이닝.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고 고가의 운동기구를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력 저항 운동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력 저항 운동은 말 그대로 중력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나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운동법 중에서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와 코어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고관절을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리는 꼿꼿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많은 근육들을 동원하게 되는 전신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플랭크를 소개합니다. 플랭크는 몸의 중심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두고 발끝으로 바닥을 지지해 몸을 똑바로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근지구력을 기르게 됩니다. 플랭크와 비슷하게 코어 강화를 위해 사이드 플랭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플랭크와 같은 기본 자세에서 측면으로 돌아 누워 몸의 측면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복부 옆면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합니다. 푸시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력 저항 운동 중 하나입니다. 푸시업은 상체 근육의 톤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는 쉽게 버전부터 한쪽 발을 들어 올리는 고난이도 버전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이용한 워킹과 점프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이곳을 오르내리며 시간을 정해두고 워킹하거나 점프하는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심박수를 올려주고 체지방을 태우며 동시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간단하고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중력 저항 운동들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체력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해소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아침 운동 vs 저녁 운동, 언제가 더 효과적일까? 이 이야기는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사이의 기나긴 논쟁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언제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보자. 먼저 아침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 운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여 하루 종일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또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고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정신적으로 더 맑고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아침에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부상의 위험이 높다. 반면에 저녁 운동은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저녁 운동은 훌륭한 해소제 역할을 한다. 저녁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미 활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고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또한 저녁에는 특히 근육 형성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저녁 운동에도 단점은 있다.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은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서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일정이 유동적이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운동 계획이 쉽게 무산될 위험이 크다. 이렇듯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개인의 생활, 패턴 및 운동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 해방감을 가져다 준다고 느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의 시간대보다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몸의 리듬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이야기, 연우는 대학 시절까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고도 큰 체중 변화를 겪지 않으며 살았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인해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연우는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고 싶었지만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과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연우는 운동 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생활습관,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연우는 그녀의 식습관부터 점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든든한 아침을 챙겨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니 점심때 과식을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점심은 가능한 한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선택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일찍 식사를 마무리하려 노력했다. 연우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식사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마셔 포만감을 유지했다. 그리고 간식 습관도 점검했다. 회사에서 오후에 오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주 먹던 과자 대신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로 대체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대신 허브티나 차가운 물을 들고 다녔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연우는 충분한 수면이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수면 시간을 늘리니 아침에 일어난 후 정신이 더욱 맑고 기운이 넘쳤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친구들과의 사회생활도 중요했기에 회식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신 연우는 술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선택하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중간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방법을 택했다. 과음이나 야식을 줄이니 다음날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도 상쾌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려 노력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짧은 산책을 즐겼다. 직장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몸을 스트레칭하며 근근히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주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연우는 체중을 조금씩 감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단기간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길 기대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연우는 운동 없이도 건강한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었다.